대단하게 저는 역사 교육이 변했다는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실제 가서 현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수업도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역사 교육이 아니라 진짜 나하고 같이 있는, 현재 같이 숨쉬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느낄 것 같아요. 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렇게 경험했던 학생은 다음에 아마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누가 시켜서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다가 어딜 갔을 때 그 보는 눈이 좀 다를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 스쳐 지나갔던 것도 뒤에 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또 메모를 한다든가.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박물 같은 데 가보면 외국 학생들은 그걸 다 기록을 하고 그거 메모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시켜서 숙제가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런 경험한 학생들이 훗날 더 다양한 역사적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결국 결론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나 뭐 체험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판에 박힌 것들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내고 탐구하고 이러면서 흥미로운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수업이 체험학습이 하나의 이렇게 출발점이 돼서 결국 교실 수업에도 저런 분위기와 풍토가 조금 더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저걸 만들어내기까지 저 과정이 정말 힘든 건 제가 잘 알거든요. 아니 근데 저런 수업을 어떻게 기획하시던 배경이나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실은 저희가 이번에 그 광복절 관련된 이 방탈출 게임은 지난번에 5.18 때 이제 한번 하고 나서 후속으로 저희가 만들게 된 거거든요. 제가 광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광주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데리고 현장에 올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기회가. 그런데 그때 올 때마다 이제 그 묘역을 소개를 하던 선생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항상 누군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때 참상이나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소개를 받는 것이 좀 정서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서적인 부담을 좀 덜면서 학생들이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내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건데 그때 전국에서 한 2만 명 정도 학생이 참여를 했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후기를 보내준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후기를 보고 제작진들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더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같이 제작을 해보자고 해서 전국 선생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게 된 거죠. 간편한 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이게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직관적이고. 네. 이렇게 그 학교 안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담장 밖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현장 속에서 역사를 배우면 나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어렸을 때 그 우리의 삶과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곳을 찾아가 보는 것. 뭐 암사 유적지가 됐든 공천 토소이 됐든 서대문 형무소가 됐든 그때 그 기억은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오래 기억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교실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정말 그 질문 있고 토론 있는 그런 수업으로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 밖에 이 체험 학습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체험했다라는 자체도 있지만은 그 체험을 통해서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여행이나 이런 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학교 이런 데서도 체험학습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현장에 가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가보면은 뭔가 느낌이라도 받고 그럼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학생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 수업의 효과가 있는 거는 현장에 가서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뭔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맞도록
이 내용을 구성하고 접근할 거냐 이제 이런 게 고민이 돼야 계속 역사 교육이 바뀌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번 컨텐츠가 이제 좀 재미있었던 거는 그림이면 그림, 거기에 사용되는 음악, 또 스토리 구성, 사진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다른 외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였냐면 이게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그러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외주가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직접 만든 거죠.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학습자 입장에서 이걸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또 그런 눈높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선생님을 돕고자 하는 학자분들의 노력이 좀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모색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려고 여기 EBS에 나온 건데요. 최태성 선생님이 인별그램에 한번 올려주시면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당장 올리겠습니다. 대단한데요. 인상 올리셔야 되겠네. 실은 역사교사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흥미를 많이 보이셨어요. 아 이거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이거다. 그토록 내가 이제 답사를 간다고 하면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오셔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제작 툴에 대해서 저희한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냐, 워크샵을 열자 이런 연락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교실에서도 왜 이렇게 의미 있는 수업을 또 이렇게 흥미 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방탈출 요 게임을 통한 역사 교육 말고 또 다른 어떤 모델들이 또 있을까요?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좀 많이 풀어봐 주세요. 네. 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면 저는 네. 보드 게임으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보드 게임으로. 네네. 원래 있는 보드 게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 게임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제 주제를 바꿔서 따로 제작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임의 컨셉은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을 초대를 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저 인물을 데리고 오려면 저 인물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물 한 명을 고르고요. 그리고 그 인물이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카드에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작은 쉽지만 막상 하려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인물이 뭐를 좋아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때로는 이 인물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세종대왕을 어떤 것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뭐를 선택했을까요? 한글 사탕. 네, 사탕이요. 왜요? 세종대왕 당뇨병 때문에. 이 친구는 책을 처음에 했었어요. 예. 워낙 이제 독서광이셨잖아요. 근데 책을 했는데 막 친구들 보니까 여기도 책, 저기도 책, 다 책인 거예요. 너무 뻔하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핸드폰을 선택했습니다. 왜? 핸드폰 하나면 선생님 핸드폰이면 다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온갖 지식도 다 얻을 수 있고. 네. 이제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칼이 좋을까요? 갑옷이 좋을까요? 막 친구들끼리도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좋아하는 건 백성들의 그런 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친구가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좋아요와 댓글. 네. 이거면 되지 않겠나.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때로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꿈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창의적인 수업 설계 같아요. 그 좋아요. 예, 이거는 댓글가 좋아요. 네.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모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 좋아요. 저는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의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회적 상황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이 하나로, 엄지척 하나로 모든 것이 이야기되지 않나. 그렇죠. 좋아요.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수업 설계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해요. 정말로 그 역사적 사고력, 예. 상상력 뭐 그런 것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 교육에서 추구하는 역사적 사고력, 상상력 이런 걸 키우는 게 아닌가.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성공적 사례들인데 이게 제대로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족되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속 이런 실천적 운동들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환경 또 지원들이 필요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 얘기는 숱하게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수업 실수를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부터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 자료를 갖다가 뭐 많이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이제 근데 그것보다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심지어 대학까지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르칠 때 이건 이런 틀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고정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과정으로 얘기할 때는 2007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때 한번 초등 사회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학 부분인데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실학 가르치려면 실학은 세 가지 계통이 있어. 농업을 중시하는 거, 상업을 중시하는 거, 국학을 중시하는 거, 뭐 이렇게 다 가르치거든요. 초등교과서에도 딱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은 자세히 가르치면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주변 얘기 다 빼놓고 딱 그 엑기스만 한 거죠. 우리가 실학이란 걸 가르친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틀로 아예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실학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 가르칠 때는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는 유치원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데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열어놔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 관한 이제 고민들이 없었던 거죠. 다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 해놓고 이걸 가르치는데 뭐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어떤 자료를 제공할 건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한 논의들을 이제 뭐 하여간 교사건, 일반 역사 연구자건 아니면 뭐 역사교육 정책가라고 할까요? 이런 쪽이건 간에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해서 그쪽 부분들에 관한 어떤 고민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전달하고 공유하는 게 더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교육과정에 뭐 또 성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패턴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늘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칠 거냐.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다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그 내용을 선정을 해서 이 내용을 알면 다른 내용은 스스로 뭐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교사가 내용 선정을 뭐 나름대로 해서 그것을 정말 어떻게 잘 가르치는 그 교사 방법을 찾아내서 정말 아까 같은 그런 우수 사례로다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 이런 거를 갖다가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사 연수 이런 걸 좀 뭐랄까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이제 선생님들 스스로 이 동아리 모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팀 티칭도 하고 그런 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보편화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교육청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육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은 좀 해야겠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사가 좀 더 우리가 요새 이제 뭐 교육과정이니 교과서니 재구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교사가 아니라 의뢰 그 수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렇게 재구성을 하고 교사 나름대로 그 학생들하고 소통을 한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떤 역사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라든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이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교육 플러스의 결론은 늘 기승전 선생님이시네요. 네. 선생님들이 이런 노력의 끝에는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들의 평가권을 존중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제도화하는 측면이 있어야지 이런 수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은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평가는 다시 고르는 문제로 귀결된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불신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굳이 어려운 선택을 안 하게 되죠. 최근에 교육부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면서 수행평가, 선원수령 확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제도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평가에서 자꾸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장 수능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중학교 수업, 초등학교 수업,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도 모든 수업이 다 고3 수업처럼 되지 않게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문화적인 풍토도 조금 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원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 지원이 제가 알고 있는 지원인가 아니면은 교육 이제 정책적으로 무슨 정책이 나오면 교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정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또 해달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좀 모든 생각이 이제 선생님들부터 생각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든지 이게 아직도 탑다운적인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바닥에서부터 시선을 완전히 뒤집을 필요가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원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지만 제 또래의 젊은 선생님들은 이런 식이거든요. 알고 있으면 이게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결과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활동을 해보고 싶을 때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형태의 지원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문화적 풍토나 분위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수업을 디자인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창의적인 활동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 딴짓이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교사가 딴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격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학교 안에서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서 교사가 딴짓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적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창의적인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을 진짜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국가나 지자체나 또 교육 당국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이 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역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영화 늑대와 춤을에 등장하는 미국 중서부 인디안 수족은 미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몸 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 이것은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서 미래를 향한 다른 안목을 길러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이다. 역사 과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서 생각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겠다. 현실과 직결되는 그런 역사 교육.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살아왔던 장면들을 돌아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다움의 모습을 만드는데 역사 교육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